TMT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TMT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UI가 좀 심플하게 돼 있죠. TMT 같은 경우에. 회화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대화문들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대화문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연습 따라 해보고 말해보고 또는 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역할극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대화문들을 완전히 익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TMT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쌤 영어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쌤 영어 교재는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재 라인업이 있다 그랬죠. 회화 교재. 회화 교재 라인업이 되어 있는 그 교재를 회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쌤 영어 교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별도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회화 연습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키게 되고요. 중학교 생활용어로 들어오시면 기초, 초급, 중급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 중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서 지문들을 그대로 대화문으로 구성해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생활 영어에 해당하는 대화문들을 많이 알면 학생들이 학교 교과서에 대한 지문들에 대한 능력들도 알 것이고 회화적인 어떤 대화문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클릭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좌측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프리 모드가 되어 있죠. 프리 모드가 되어 있고 플랜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랜 모드는 정해져 있는 플랜대로 학습하는 거고요. 프리 모드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눌려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프리 모드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랙티스는 반복 횟수죠. 반복 횟수를 내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You're very tall, Mike. Do you like basketball? Yes, my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You know, 자, 이런 You're very tall, Mike. 대화문들에 대해서 내가 듣고 따라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프랙티스입니다. 대화문들. 그리고 롤플레이는 역할극을 정하죠. A와 B. 그래서 밑에 보시면 A로 할지 B로 할지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할극을 내가 정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You're very tall, Mike. Do you like basketball? 제가 이제 B 역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를 상황극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 또는 수어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단어. 그리고 언스크램블은 문장을 내가 완성해 보는 겁니다. 네. 내가 문장들을 완성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언스크램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UI가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듣고 따라해보고 롤플레이 해보고 단어 한번 학습해보고 언스크램블 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플랜 모드는 뭐냐? 이 플랜 모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올리에도 마이 플랜이 있었죠. 자유학습이 있었고 완전학습 A부터 F까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권장은 F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TMT도 플랜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마찬가지로 관리자 페이지 TMT로 가시면 관리자 모드가 뜨죠. 이렇게. 회원 정보를 눌러보면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학생을 클릭해보면 플랜 타입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 타입 변경. 이렇게 형성이가 또 있고 플랜 타입들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 값으로는 주로 이게 A로 되어 있을 겁니다. A로. 이거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타입은 C 타입입니다. C 타입. C 타입으로 좀 두셔서 그 아이들이 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이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네. 학습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교재마다 유닛이 4개씩 되어 있어요. 7권, 유닛 1, 2, 3, 4 학습을 했죠.
그리고 8권 유닛 1과 2를 이제 학습 시작할 내용 차례네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습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는 얘는 바로 여기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학습 선택하고자 하는 교재를 선택하고요. 유닛이 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유닛. 출력물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할 건지, 영어를 할 건지, 한글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검색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나오고 동시 통역지가 나옵니다. 그 대화문이. 그래서 학생을 선택해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프린트로 다 나오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죠. 지금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출력을 선택을 했는데 영어는 영어만, 한글은 한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아이들은 한글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글로 말하면 바로 이거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동시 통역을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 통역 연습을 해서 이런 대화문들을 결국은 내가 많은 대화문들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이 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면 언제든지 내가 기본적인 생활 속 안에서 이런 대화문들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MT는 기본적인 회화 연습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에 도움도 되냐면 듣기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듣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대화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화문들을 학습을 해 나가면서 듣기 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TMT입니다. 그래서 TMT는 전부 다 이 안에서 프린트는 지금 정상적으로 됩니다. 프린트가 지금 3월 중에 완성이 되는 거는 올리 그리고 토우즈고요. 그 다음에 포겟미낫과 TMT는 지금도 그대로 다 출력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TMT도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고요. 자, 그러면 엑셀을 좀 보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중학생인 아이고요. 다른 아이를 한번 더 봐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하은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지금 단어 테스트를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주 3일 오는 친구입니다. 월, 수, 금. 주 3일 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 3일 올 때는 수업이 1시간 반씩 합니다. 1시간 반. 아니야. 1시간 반이랍니다. 2시간 합니다. 2시간. 예. 2시간 수업을 하되 50분 수업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0분 쉬고 뒤에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이제 2시간씩 주 3일을 하는 친구인데 매일 와서 단어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원리 학습을 하죠. 이렇게 원리를. 그리고 원리 학습을 아이들이 하면 그에 대한 프린트물을 가지고 각각 테스트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포겟미낫을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도 학습을 시켜요. 이럴 경우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집에서도 학습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도 학습을 좀 하게끔 해요. 그리고 토우즈를 하죠. 시제 2번째에 나가고 있네요. 이지스트 그래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교재 라인업 중에 문법 교재입니다.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은 토우즈를 통해서 문법을 하면서 문법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추가로 문법 교재를 하나를 더 써요. 그래서 문법 교재를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요 아이들은. 그리고 TMT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리딩 오프 교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거는 뭐냐면 저학년 아이 같은 경우엔 저희 교재 라인업에 있는 회화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근데 이런 고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지금 다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물도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프린트물을.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별도로 정독 교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독 교재. 문법을 좀 감안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읽는 연습을 하는 문법 교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외부 교재를 씁니다. 이렇게 외부 교재를. 그 일반적인 출판사에 있는 지금 이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쓰냐면 브릭스 교재를 쓰거나 월드컴 교재를 써요. 그리고 신사고 교재를 쓰거나 그건 이제 외부 교재를 쓰는데 이게 메인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저희 콘텐츠에 대한 걸로 충실하게 진행을 하되
어머님들한테도 뭔가 좀 오프라인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출력, 그리고 좀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그 수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약 한 시간에 따라서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할애해서 하게 해요. 이것도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메인으로 하되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학습을 시키죠. 근데 이것도 외부 교재에 대한 정독 교재라고 해서 해도 아이들에게 강의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강의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먼저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자기가 읽고 먼저 해석을 다 해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책 상단이나 오른쪽 여유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씁니다. 학생들은. 그러면 단어를 쓰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단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학원에 PC들이 있으니까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그 뜻을 찾게 합니다. 단어를. 그럼 단어 뜻을 찾죠. 그리고 아이들이 해석을 먼저 다 자기가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읽어보고 해석을 시킵니다. 이 교재도. 그러면 이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이런 외부 교재 중에 난이도가 있는 책들은 아이들이 단어 뜻을 몰라서 네이버를 통해서 단어 뜻을 찾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단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장에 따라서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석이 엉뚱하게 돼버리겠죠. 이러한 것들도 선생님들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단어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오른쪽에 쓰고 찾아보게 해서 이런 문장들을 내가 먼저 해석하고 선생님한테 와서 점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외부는 오프라인 교재를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지금 4학년이니까 토우즈도 없죠? 그다음 외부 리딩 교재가 없어요. 이 친구도. 대신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4학년이다 보니까 학원에 처음 왔어요. 이 친구는. 저희 메타 학원에. 그래서 9월 달에 처음 와서 파닉스부터 수업을 한 겁니다. 저희 교재 라인업 중에 알파벳 교재와 파닉스 교재 다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회화 교재, 대화문을 가지고 퍼니하하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리딩 연습을. 리딩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 교재는 이 교재들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외부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외부 교재도 하나 쓰긴 합니다만 안 하는 날들이 중간중간 있죠.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격일로 하죠. 저희 거 교재 하나, 외부 교재 하나. 그러면서도 올리는 매번 시켜요. 매번. 그리고 처음에 볼게요. 자, 처음에 파닉스를 하는 아이니까 이때는 뭐만 시켰습니까? 올리를 읽는 연습만 시켰죠. 해석 안 써보게 하죠. 처음에는. 해석을 써보게 하지 않아요. 파닉스 하는 아이들이 그 읽어보고 해석까지 한다는 건 무리니까. 그래서 읽는 연습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쓰기까지. 그리고 구두 테스트는 봐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는 하니까. 학습을 한 이후에. 그리고 또 읽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죠. 그러고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파닉스도 끝나고 한번 대부분 해석이라든가 내용들도 곧잘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를 했어요? 학습한 원리를 읽어보고 해석도 다 좀 써보게 하죠. 쭉. 그래서 지금 아까 9월 14일 날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되면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는 날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첫 해석을 시킨 겁니다. 이제 첫 해석. 이때부터는 아이가 그 전까지 읽고 그냥 그 따라 말한 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곧잘 해 나가니까 이때부터는 첫 해석을 시켜본 거예요. 아까 프린트물로. 영어만 주고 한글로. 그랬더니 난이도가 어땠어요? 3. 잘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첫 해석도 시켜보고 따라서 해보고 구조 테스트까지 시켜보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역할이 돼요. 이런 엑셀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학원에서는 이거 자체가 가지고도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엑셀이 있으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바뀌더라도 이 엑셀에 되어 있는 이 아이가 해왔던 흔적들을 쭉 보면 아이 파악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도 좋게 쓰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토픽을 3일만 시켜주고 있죠. 위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5일 동안 시켰잖아요. 그죠? 5일 동안 시키다가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오니까 토픽도 이제 3일로 F 플랜으로 바꿔서 3일만 시켜주면서 해석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닉스부터 했던 아이였죠. 파닉스부터. 근데 이 아이가 10월 달에 와서 이 아이가 현재 3월이죠. 지금 어디 거 지금 하고 있냐면 파닉스 하고 있던 아이가 4학년인데 초등학교 중급 4학년, 5학년 자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들어왔죠. 대신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죠? 설명 드렸겠습니다만 영어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어 스펠로 쓰는 겁니다. 그거를 25개 중에 23개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중급 2로 넘어갔죠? 중급 2로. 그리고 다시 한번 초등 초급으로 내려왔죠. 초등 초급으로 왜 내려왔을까요? 실력이 떨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이라고 돼 있죠. 문은 뭐냐면 한글과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주어지고 그 문장 안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지를 쓰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 문장에 대해서도 해석이 돼야 적당한 단어를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초등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랬더니 25개 중에 22개를 맞았네요. 25개 중에 22개. 25개 중에 20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나가려고 선생님이 계획을 잡아놨네요. 이렇게. 오늘 3월 4일 날 오면 이 아이는 다시 한번 초등 초급 1이 아니라 이제 초등 초급 2에 해당하는 단어 문장을 시험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서서 다른 아이들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 친구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4학년. 이 친구가 여기 다닌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 학습을 원래 완료를 다 마무리를 했냐면 이 친구는 지금 중등부 거를 하고 있어요. 중등부 거까지 넘어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쭉 복습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죠? 지금 작년 11월에 벌써 중등학교 1학년 거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중등.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초등 고급을 해석해 보는 것까지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 고급은 이미 아이가 문장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지금 잘 해내고 있고요. 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중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거를 문장화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지금 동학년 대비했을 때 리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정도가 다니면 아이들 어휘 실력이 자기 학년보다 2개 학년 또는 3개 학년의 어휘 실력으로 향상이 됩니다. 자기보다 2-3개 학년 이상에 대한 어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딩도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올리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구도 테스트까지. 다만 이 아이는 문법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학년이니까. 문법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TMT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기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진도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했던 흔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테바 시험이 있죠. 예, 테바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테바 시험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난 시험 오답이 있죠. 여기 리체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리체크 보시면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좀 틀리는 횟수들이 있다 싶을 때는 지난 시험에 대한 오답을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프린트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학원에.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다시 해요.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들을 어머니 왔을 때도 우리 이 병찬이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식에 대한 수업 플랜을 짜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학원은 주변에 어떻게 소문나 있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정말 빈틈없이 꼼꼼하게 수업 관리를 하고 있는 학원으로 여긴 소문이 나 있어서 소개권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생들이 좀 계속적으로 많이 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클래스가 지금 뭐 마감이 되어 있는 반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상담이 왔을 때도 다른 거 보여드리지 않고 이것만 보여드리고 상담을 해요. 신규 원생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엑셀 관리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이렇게 기재하는 거. 후겟미낫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숙제로 200개 한다. 학원에 왔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는 50개 또는 100개 정도의 학습을 시킵니다. 학원에서는. 왜 이 학습을 시키냐면 오히려 많이 할수록 좋긴 하니까 이거를 학원에서 시키는 이유들은 선생님들이 또 시간을 또 좀 벌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 점검도 좀 해줘야 되고 뭔가 좀 프린트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대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동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어떤 용어를 쓰냐면 포티올이라고 하더라고요. 후겟미나 TMT 올리.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도가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앉아서. 선생님한테 뭘 다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걸 다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불러서 프린트물 주고 채점시키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엑셀 이 기재하는 게 이게 좀 일인 것 같고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보면 패턴이 생겨요. 아이들마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기재한 거는 아이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거 그대로 기재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제 수업한 거죠. 이렇게 수업한 거는 색깔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월수금오니까 금요일 날 올 거를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 내용이 어떤 게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두 줄, 며칠 정도 것만 이렇게 미리 해놓고 수업에 왔을 때 실제로 이제 요 수업하고 색깔 칠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고 다른 아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이드 말고 어떤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요. 네. 이 친구 거 좀 볼까요? 이 친구는 이제 요번에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친구인데 어떤 아이냐면 학습 의지가 없어요. 학습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학습 의지가 없고 학원도 특별하게 좀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포겟미나 테스트를 신규 원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보시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테스트를 보게끔 하지 마시고 처음 왔을 때는 뭐만 시켰어요? 이 아이는 포겟미나만 그냥 학습을 조금 시켰죠. 학원에서 50개씩 집에서 기본적으로 200개는 하지만 학원에서도 테스트 없이 그냥 50개씩만 그리고 100개씩 이것만 시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단어 테스트를 시켜요. 단어 테스트를. 이 앞에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풀어보면 이렇게 이제 위에 게 나오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만 시키다가 단어 테스트는 다음 날부터 시켰네요.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단어 테스트를 한 달 있다가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날부터 시켰더니 곧잘 25개 중에 21개 맞고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리체크하고 새로운 거 봤더니 또 정답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체크했더니 하나만 틀렸네요. 이때는.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차분하게 좀 잘 따라오죠. 네. 그리고 쭉 학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기분 좋게 성실히 잘 하는데 오늘은 수업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리딩 학습을 해서 그런지 말없이 문제를 모두 찍어서 제출했다. 네. 찍어서 제출하니까 정답률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래서 학부모 개별 상담 진행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결석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포겟민트를 안 해서 200개를 좀 채우게 하고 간 거죠. 200개를 안 하니까 못 해오니까 학원에서 좀 더 100개, 200개씩을 더 시킨 거죠. 학생한테는. 어느 날은 또 질문도 많고 수업 태도도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날들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놔요. 그때그때. 그래서 어머님 오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보여드리면서 써요. 뭔가를 쓰는 것을 많이 싫어해.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들을 그냥 피해서 안 해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날들은 그날은 특별하게 쓰는 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다른 쪽을 더 투자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기재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만 요거를 좀 각색해서 쓰셔도 됩니다. 각색해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MT까지 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